어, 118의 실기 일반 전표하고 수동 결선만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1번 1월 5일 거. 영업부에서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거래처와 식사하고 식사 대금 47만 5천 원을 국민카드로 결제하다. 요거 기업 업무 추진비죠. 기업 업무 추진비 47만 5천 원. 자, 국민카드 결제합니다. 미지급금. 국민카드. 자, 기업 업무 추진비 영업부 800번인데 잡아주면 되죠. 요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2번 4월 30일. 자, 이게 문제인데 이게 올해 결손금이 발생했답니다. 그런데 예전에 올해 결손금이 발생을 했는데 작년에 결손금 발생했네. 예. 그때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 자,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 아까 자, 이자 수익을 할 때 자, 세금이 있다. 그때 세금 15만 원. 자, 요런 게 받은 게 있었거든. 요때 이건 뭐였다? 그렇죠. 선납세금. 그래가지고 저 선납세금을 4월 30일 날 얘를 보통요금 계좌로 15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야, 문제 정말 그죠?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그 다음 8월 14일 거. 자, 8월 14일 거. 자, 당사는 자, 주식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보통주 5천주를 감자합니다. 5천주 1주액면 5천원이죠. 계산하면 5, 25, 2,500만원. 자, 2,500만 원을 감자하는데 그럼 차변의 자본금 2,500만 원이거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당 5,500원에 자, 보통예금 지급했죠. 곱하기 5,500원 2,750만 원을 보통예금 지급했습니다. 보통예금 2,750만 원. 그러면은 자, 차변이 뭐가 나올 예정이죠? 감자 차손이 나올 예정이죠. 감자 차손 얼마? 250이네. 자, 그런데 뭐가 있었다? 자, 감자 차익이 180만 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차변에 감자 차익. 감자 차익이 180만 원이 있었습니다. 요거 상계하고 그 다음에 감자 차손 얼마? 70만 원 되겠네. 이것도 문제가 묵직합니다. 감자 차손 상계하는 것은 처음 나왔죠. 자, 10월 1일도 좀 문제인데 하나의 상품 매입대금 1억 9,700만 원을 이게 외상매입금이죠. 외상매입금이라고 해줬어야 되죠. 자, 외상매입금 1억 9,700만 원을 결제하는데 답변에 외상매입금 1억 9,700 하나. 그런데 보통예금 통장에서 송금했죠. 대변에 보통예금 송금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보니까 송금 거래 계산서 발급받았다.
근데 얼마가 결제가 되었다? 1억 9,500이 결제되었다 나와 있죠. 1억 9,500의 결제되었습니다. 여기에 200만 원 차이 발생하네. 뭐다? 외환 차이. 요까지만 나와줬어도 뭐 됐는데 또 한 개 더 뭐? 수수료 현금 지급하다. 그 수수료 2만 원 이체 수수료 나와 있죠. 수수료 비용 2만 원. 현금 대변의 현금 2만 원. 수수료 비용 뭐 잡아라? 판관비 잡아라. 이렇게 돼 있죠. 800번인데 판관비 잡아라. 이걸 전표 하나로 처리하면 됩니다. 차차 대대대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자, 좀 다른 방식으로 완전 다른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으니까 힘들었겠지. 자, 10월 5일 자 퇴직연금입니다. 당사는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을 하였으며 당해 연도 퇴직급여로서 생산직 직원에 대하여 확정급여형 상품으로 250, 2,500, 판매직 직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으로 1,500을 보통예금 이체를 했다. 자, 확정급여형은 뭐죠? 퇴직연금 운용자산. 확정급여형은 2,500. 자, 그리고 판매직 직원 확정기여형. 자, 800번대 뭐 퇴직급여 얼마? 1,5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했습니다.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수동결산에 보겠습니다. 자, 수동결산 1번 소모품이죠. 소모품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자산으로 처리하였다 그럼 대변은 뭐 소모품, 차변은 뭐죠? 소모품비. 분계 거꾸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소모품비는 판매부서니까 800번대가 되겠습니다. 자, 요때 자산 처리했단 말이죠. 예, 자산 처리하면은 그죠? 우리는 자살해서 뭐 자산 처리는 뭐 넣어라? 사용액 넣어라. 자, 사용액을 구해봅니다. 10박스를 20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2박스가 남았죠. 그럼 몇 박스 사용했다? 8박스를 사용했네. 8박스. 한 박스에 얼마? 2만 원. 28이 16, 16만 원.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 임대료네. 미수 아니면 선수죠. 자, 5월 1일 240만 원이 1년치 임대료가 입금이 되었습니다. (5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년치 240만 원. 자, 1년에 240만 원이면은 한 달에 얼마? 20만 원 되겠네. 자, 오늘이 12월 30일 요점 되겠네. 결산이죠? 요점 결산. 요 결산 때 딱 보면은 이만큼이 단기분이고 이만큼이 뭐 미경과되었죠. 다른 말로 뭐죠? 선수 되었죠. 선수. 4개월 선수가 되었네. 4개월이면 한 달에 4개월이면 얼마? 80만 원. 그러면 차변에
임대료 80만 원 대변에 선수 수익이죠. 80. 이렇게 처리해 줘야 됩니다. 80만 원이 선수되었다. 자, 3번은 자, 위에 수수료 필요 없고요. 2,000주를 지금 현재가 얼마죠? 현재가 9,500원이죠. 현재가 9,500원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앞에가 얼마? 9,000원이었죠. 그 앞에도 있었죠? 그 앞에는 원래 얼마? 만원에 취득했죠? 원래는 또 만원에 점점 떨어지고 있네, 그죠? 점점 떨어지고 있네. 자, 요거 계산하면은 1,800만 원. 이거는 1,900이네. 얼마가 되네? 차변의 단기 매매죠. 차변의 단기 매매 정권 얼마? 100. 대변의 단기 매매 정권 평가이익 100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단가가 3개다. 혹은 이런 식으로 환율이 3개다. 최신거 2개. 그 다음 4번 문제. 4번도 정말 특이하게 출제가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된 적이 없었는데 118회 때 문제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선급금과 자, 장기 차입금인데 이 외화죠, 그죠? 다행히 두 번째 줄에 환산이익, 환산 손실 인식해라, 회계 처리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거래처는 찾지 마라 돼 있네. 선급금은 안 하죠. 선급금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계약금 지급한 거 일명 비화폐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평가하지 않고 그 장기 차입금만 평가합니다. 이때까지 우리 연습할 때도 선급금에 관련된 것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었고요. 장기 차입금, 차입금, 외상 매입금, 외상 매출금 이런 것들이죠. 외상 매입금 이런 것들이 우리가 평가가 되었지 선급금은 평가 안 된 이유가 우리가 뭐라고 하는 얘는 비화폐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기 차입금은 화폐성이다. 자, 그래서 채권에 관련된 것만 우리가 이제 환산이익과 환산손실을 인식을 합니다. 자, 요것도 역시 환율이 3개 있죠. 뭐? 맨 끝에 2개. 1,200원이 1,300원 되었죠. 2만 달러. 2만 달러가 현재가 1,300원이죠. 그런데 그 앞전에 얼마? 1,200원이었단 말이에요. 요 계산하면 2,400만 원. 요거는 2,600만 원. 자, 200만 원이 증가되었죠. 장기 차입금 증가, 부채 증가. 대변에 장기 차입금 200이 되겠습니다. 거래처 달아야 되는데 달지 말아 했으니까 바로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이 원래 자동인데 자동 안에 수동이 숨어 있죠. 뭐 간모 있죠. 간모 중에서 우리가 간모 중에서 정상과 비정상이 있는데 정상은 붕괴를 하지 않습니다.
비정상만 붕괴하죠.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 대변의 재고자산인데 여기는 상품이죠. 그럼 대변의 상품 갔을 때 뭐 저게 8번 달하게 되죠. 파계정 대책. 얘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감모가 얼마죠? 2만 개인데 1,500개인데 1,300개죠. 그죠? 그러면은 2만 개 곱하기 몇 개가 감모되었죠? 200개? 2만 원인데 그죠? 자, 200개 계산하면 얼마? 400만 원. 재고자산 감모 손실 400만 원. 상품 400만 원. 자, 얘 일반 종표 붕괴해주고 나중에 결산자료 입력란에 입력할 때는 그 원재료 제품 상품의 각각의 단가를 실사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 실사 곱한 금액을 각각 입력을 해줘야 되겠습니다.